6월 1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주말 부분에서 과거는 1, 2부를 붙여서 황태순이면 황태순, 또 배종찬이면 배종찬, 김승진이면 김승진 이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1부들은 김승진 원장 1부, 그 다음에 배종찬, 황태순 1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일요일은 각각 김승진, 배종찬, 황태순 2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주말판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착오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착오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이 뉴스 브리핑의 열악한 제작 실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착오가 아니면 그냥 이 문자로나 간단하게 지적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착오나 사실은 검증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끝없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집착하시기보다는요, 본질적인 문제 제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수백 명의 회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참여해서 묵묵히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정말 익명으로 이렇게 회원으로 참여해서 뉴스 브리핑이 끌어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2가 되고 싶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요일날 강경화를 그대로 지금 강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경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경환이고 조대엽이고 김상곤이고 갈수록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장관 임명자에게 도대체 보지 못했던 평균치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장관 내정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행도 말종이고, 솔직히 살아온 그 과정에서 범죄자지 저게 장관인가 싶을 정도의 인물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에 이철성 경찰청장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면서 음주사고를 내서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이철성을 기업국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음주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이렇게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 임명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 이철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시민을 단속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대엽도 만취 음주운전, 그리고 안경환도 자기가 기고한 거래서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판된 수필집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의 임명을 두고 선진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다. 술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적어놓고 3년 전에는 한 신문에, 또 작년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마디로 위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80% 지지를 받는 정권은 이래도 되나?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지율을 바탕 삼아서 독선의 여론 정치라는 파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극적인 대선 승리 이후에 똑같은 독선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겠다. 즉 위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겠다. 반칙과 특권을 폐지시키겠다. 온 썩은 국가의 사법 권력기관들을 파헤치겠다. 전 정권의 비리들도 다 검증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는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득세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해서 정의를 이룩하겠다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늘에서 정의의 칼날을 이렇게 하나 받았냐 휘둘러 댔습니다. 취임하고 며칠 만에 검사들을 불러놓고 생중계하면서 마음대로 서로 토론하자 해놓고는 검사가 아픈 데를 찌르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하고 계급으로 누르려고 들었습니다. 정말 유치한 부분인데요. 그 유치함에 국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서민 정권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정권을 만들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심사를 재벌이 써주고 조각을 재벌이 관여하고 장관들을 재벌 연수원에 교육시키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써준 자료를 가지고 국정지표로 삼아서 한미 FTA도 하고 그러면서 삼성 돈도 받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앞잡이 정권처럼 나가면서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폭등시키면서 가진 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재벌회사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하수인으로 노력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도덕성을 자랑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탄핵까지 몰려놓고 탄핵에서 벗어나서 또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만 옳고 너네들은 틀렸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고는 무조건 옳다라는 교조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친북 종북적인 사람들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세상. 그리고 반미 반의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았다가 자기 임기 안에는 수습이 불가하니까 쓱 연기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뒷마무리를 이렇게 떠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앞에서 북한에 대한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디스맨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미국에 가서 심지어 정상회담 때 샌드위치 먹고 했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솔직히 갈 때까지 간 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은 과거에 데모한 경력을 가지고 과거 학창시절 데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엄청난 훈장인 것처럼 모든 도덕성과 정의를 부여받은 양 설치고 다녔습니다. 건달들도 한 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에 영화계까지 전부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적과 동지로 이분법으로 가르고 정오로 이렇게 입만 열면 내뱉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삼류 양아치 건달급들도 권력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이 나라 전체의 수준은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이 열화 같은 환영을 보내던 국민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민주당에 탈당시켜서 만든 열린우리당이라는 여당이 해체되어 버리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당도 없이 밖에 헤쳐 모여서 우리는 노무현을 모른다 하고 전부 따로따로 기어놓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어서 정동영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해찬을 밀었는데 유시민 한명숙이까지 밀어줬는데도 이해찬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 자리 숫자로 정권을 마치면서
패족이라고 자처하면서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집권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대중을 이렇게 사로잡는 방법이나 기술에서는 테크닉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소통, 탈근이 체면을 내버리는 것, 이러면서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쓸데없이 6월 30일, 29일, 30일 정상회담을 정해놨으면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미국을 자극을 해서 가기 전에 사드를 가지고 무슨 보고 누락을 했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니, 청문회를 하니, 사드 무슨 조사 TF팀을 만드니 덜 쑤셨습니다. 솔직히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면 미국 가서는 잘하고 갔다 와서 조금 시간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집권하고 그 사이를 못 참고 소금 뿌린 미꾸라지 마냥 하다거리는데, 그렇게 하다거리는 목적은 집권하면 사드 손 대겠다라는 그들 마음속에 깊숙하게 쌓여있는 반미의식이 표출된 게 아니라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만 그랬습니까? 지금 임명한 인사들을 보면 사람 같은 자들을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 해야 되는데,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을 내어놓고 하는 소리는 뭐냐?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고, 인사는 고유의 권리인데 국회가 대통령이 사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은 소리 했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검증의 기준이 높아서 음주운전 하나 가지고, 위장전입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표절도 2008년 이후에 교육부가 기준을 정했다. 그 다음에 장관 청문회가 된 2005년에 이전에 위장전입은 빼자. 위장전입도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은 착한 위장전입이다. 별별 핵의 망측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은 소리를 해서 저는 그때 그 정권 편을 들었지만 TV에서 그건 아니다. 적어도 저 위치에 갈 사람들이면 검증 기준을 더 강화해야지. 그렇다고 청문회 없애자 내지 임용 기준을 낮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놈들이 설치도록 고위직에 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 제끼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또한 뭐가 더 박근혜 정부보다 도덕성이 나은지 저는 취임 한 달을 지켜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론에 취해 있습니다. 무슨 80% 이상 여론 지지를 받는다. 그것도 정말 한번 엄격하게 공정하게 조사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주경, 법안,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부분도 결국은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을 앞세워서 부패한 국회의원들 너네들, 무능한 국회의원들 너네들 필요 없다. 우리는 여론의 힘으로 밀고 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상 국정수 지지율이 40% 50% 되다 그러면서 부패 무능한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느냐, 법안 통과시키주지 않는다, 골든타임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똑같이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헌법재판소장 장관들이 여러 명 조각에서도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야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등을 여론조사로 보면 찬성이 2배 더 많다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부당하게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여당은 야당의 이런 반대를 국정 발목 잡기다 이러면서 재벌개혁과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강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 여론의 눈높이는 이미 다 통과했다라고 검증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추상적인 말로 대변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99.9%가 찬성하더라도 썩어 문드러진 사람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죠. 한 정치학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의회가 개혁 주체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은 대통령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했지만은 입법부인 의회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회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해야 개혁도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거다. 개혁과 협치 두 칼을 예술적으로 잘 결합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유사한 한 예를 제가 말하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에 탄핵됐을 때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패한 국회가 한마디로 개혁을 하려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야말로 매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표현입니다. 국회는 부패하고 노무현은 정당했다. 지금 문재인은 정당하고 국회는 무능부패하다. 그러니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국민이 지지한다. 자, 그렇게 했던 노무현 정권의 말로가 뭡니까? 솔직히 대중이란 라면 냄비보다도 더 변덕이 심합니다.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등을 돌립니다. 이 대중의 여론이라는 것을 믿고 정치를 하다가는 한마디로 로마의 빵과 서커스로 지배했던 정치로 돌아갑니다. 로마의 공화정이었다가 독재가 된 뒤에 황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무슨 코스모폴리탄이니 지식이 뛰어나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야말로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식량과 또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각종 문물에 취해서 그야말로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면 그들이 반발만 하지 않는다면 평생 황제 해먹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빵과 서커스, 그 서커스가 금투사 경기죠. 콜로세움에서 사자도 풀고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고 해서 이 시민들에게 허구헌날 그 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시 로마 시민들한테는 식량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 다음에 쇼만 보니까 그리 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론의 중심을 놓고 하는 대중정치는 그야말로 자극적인 쇼로 가게 돼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슨 언론에 노출시키는 모습들, 어제도 무슨 국가유공자들을 260여 명을 사진을 찍는데 무슨 수십 분이 걸렸다, 한 명 한 명 다 찍었다, 머리를 숙였다, 그런 거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게 본질 아닙니다. 국회에 가서 차 마시고 국회의원들한테 머리 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가서 뻣뻣하게 해도 좋은데 국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give and take 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방져도 돼요. 뻣뻣해도 돼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 국민의 뜻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 존중해야. 그러면서 강경화 임명 강행하겠다. 자, 강경화는 그렇다 칩시다. 강경화보다 더한 것 같은 조대엽이하고 안경화에는 또 밀어붙일 겁니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해서 협치 위한 대통령 노력 허망한 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고요. 쇼를 하는데 지금 익숙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닭 저승사자 되지 말고 김상조, 지금 대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권부터
저는 주로 그때부터 많이 저질렀고 김대중 정권도 포함될 수 있다 보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한국의 재벌들이 한마디로 저질렀던 공정거래 위반과 또 승계에 대한, 상속에 대한, 정여서에 대한 탈법, 그리고 각종 인수합병 상장과 관련되는 불법, 또 그들의 탈세, 그들의 역외 탈세,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감 밀어주기, 이런 거를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가 대표적인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보세요. 왜 이런 계획은 하지 못하고, 김상조 시킬 때 경제민주화 한다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껏해야 통닭 프랜차이즈를 때려잡, 첫 일바따로 때려잡습니까? 그것도 때려잡을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서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통닭이라 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만만한 부분입니다. 가장 그냥 약한 골이죠. 통닭 팔아서 전체 1년에 그 통닭 업계가 얼마나 될 거라 봅니까?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면 예구전 통닭에 될 게 아니라, 통닭은 그냥 실무자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하라고 하고, 한마디로 삼성 같은데 한번 칼을 대보세요. 못하잖아요. 한간에 이재용 부회장 풀려난다고 8월달에 소문이 바다한데 뇌물 제한 적용 안 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주고받은 한마디로 거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이 재판 받는 거는 재판이고,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합한지 한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안 합니까?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 전에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삼성에 대해 입장을 한번 밝혀봐라고. 안 봐도 뻔합니다. 자, 그래 놓고 국민들 앞에는요, 소를 잡으려다가 닭을 잡습니다. 코끼리 잡으려다가 병아리 잡아요.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시급하지도 않은 사드 문제를 파헤쳐서 온통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으로 사고를 치노니까 이제 미국 간다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선물 꾸러미를 뭘로 만드냐고 또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시키고 사드 철수시키고 이걸 하고 싶으면 전시작전권 넘겨받고 싶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길 바래요. 왜 저질렀다가 후퇴했다가 국민 앞에 거짓말했다가 사드 언론 안 한다며, 의제로. 근데 지금 뭐예요? 어제 지금 미국에서 또 한국에 와 있는 CNN 차관이 사드 주 의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독선. 내가 제일 옳다, 나만이 옳다, 독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권이요, 지금 이런 독선을 부패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옹호하는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억울한 거야. 그래, 대통령이 일 좀 하겠다는데 너네가 사소한 문제를 잡아서 방해하냐? 국민이 그 사람들 더럽혀도 용서해 준대. 국민이 용서하면 끝이야. 지지율로 좋아하다가 춤추다가 지지율로 망합니다. 언젠가는 행가래 치다가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국민의 얄팍한 심성입니다. 대중의 심리요? 대중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일 거라고 보나요? 문재인 정부 이러다가 망해갈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근데 초반에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끼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 9년 한을 품다가 잡아서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슷한 색깔끼리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밀고 갈 거고, 자기들만 옳다는 또 훈장을 다 마음에 하나씩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고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촛불이 이제 불이 나면, 촛불이 자빠져서 불이 나면 집이 전체가 탈 수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칼날을 이렇게 하나 받았냐 휘둘러 댔습니다. 취임하고 며칠 만에 검사들을 불러놓고 생중계하면서 마음대로 서로 토론하자 해놓고는 검사가 아픈 데를 찌르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하고 계급으로 누르려고 들었습니다. 정말 유치한 부분인데요. 그 유치함에 국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서민 정권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정권을 만들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심사를 재벌이 써주고 조각을 재벌이 관여하고 장관들을 재벌 연수원에 교육시키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써준 자료를 가지고 국정지표로 삼아서 한미 FTA도 하고 그러면서 삼성 돈도 받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앞잡이 정권처럼 나가면서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폭등시키면서 가진 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재벌회사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하수인으로 노력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도덕성을 자랑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탄핵 (6월 1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주말 부분에서 과거는 그 1, 2부를 붙여서 황태순이면 황태순, 또 배종찬이면 배종찬, 김승진이면 김승진 이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그 일부들은 김승진 원장 일부, 그 다음에 배종찬, 황태순 일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일요일은 각각 김승진, 배종찬, 황태순 2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주말판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착오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착오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이 뉴스 브리핑의 열악한 제작 실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착오가 아니면 그냥 이 문자로나 간단하게 지적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착오나 사실은 검증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끝없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집착하시기보다는요, 본질적인 문제 제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수백 명의 회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참여해서 묵묵히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정말 익명으로 이렇게 회원으로 참여해서 뉴스 브리핑이 끌어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2가 되고 싶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요일날 강경화를 그대로 지금 강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경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경환이고 조대엽이고 김상곤이고 갈수록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장관 임명자에게 도대체 보지 못했던
평균치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운전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적어놓고 3년 전에는 한 신문에, 또 작년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마디로 위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80% 지지를 받는 정권은 이래도 되나?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지율을 바탕 삼아서 독선의 여론 정치라는 파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극적인 대선 승리 이후에 똑같은 독선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겠다. 즉 위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겠다. 반칙과 특권을 폐지시키겠다. 온 썩은 국가의 사법 권력기관들을 파헤치겠다. 전 정권의 비리들도 다 검증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는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득세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해서 정의를 이룩하겠다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늘에서 정의의 일들을 장관 내정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행도 말종이고 솔직히 살아온 그 과정에서 범죄자지 저게 장관인가 싶을 정도의 인물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에 이철성 경찰청장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면서 음주 사고를 내서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이철성을 기업국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음주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이렇게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 임명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 이철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시민을 단속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대엽도 만취 음주운전, 그리고 안경환도 자기가 기고한 글에서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판된 수필집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의 임명을 두고 선진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다. 술 마신 채 운전